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법, 매력 어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연애자격 유튜브 열성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픈 카톡방, 희원쌤 단톡방에서 어제 받은 질문 내용이 단톡방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같아서, 그리고 손으로 치면 짧게 말하게 되는데 좀 질문하신 우리 기린님께도 길게 답변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분이 좀 더 날 궁금하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이 막막하셨던 분들께 명확한 큰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톡방 기린님과 희원쌤이 나눈 대화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저도 매력 어필이라고 할 게 없긴 한데 지금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매번 톡을 보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하루에 답장을 하는 텀이 길어졌는데 기다리는 게 맞겠죠? 왜 텀이 길어질까요?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효타가 없는 한 어차피 사귈 게 아니라면 관계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의 일상을 먼저 이야기해 주었고 그 다음날에 또 연락을 하기엔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이야깃거리가 더 없을 때 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린님을 더 궁금하게 만들어 보세요. 궁금할 거리를 좀 던져줘야겠죠. 저 사람이 질문할 수 있게. 먼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에 들어오면 갑자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라고 봐요. 그 사람이 질문하고 싶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면 좋을지, 내 일상을 바꿀 부분은 없을지 이런 걸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상대방이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려줄 수단, SNS, 일상 올리기 같은 거를 중단하고 저를 가꾸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알려주는 것도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거나 갖고 싶게 하는, 알려주는 게 돼야겠죠? 알리지 않고 혼자 가꾸면 상대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웹툰 작가라고 해볼게요. 이번 화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떨어졌어요. 다음 화에 조회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보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웹툰 연재를 중단하고 콘텐츠 공부를 하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가 두 분이서 단톡방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저희 희원쌤 단톡방에선 어떤 의견이 오갔나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보시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스스로 고민해보시고 제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는 쓸수록 똑똑해지는 거고 똑똑한 것도 정말 중요한 매력이니까요. 자, 예고편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전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하지만 연재 중단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기막힌 스토리를 쓰자라는 말도 나왔어요. 반전을 보여주자라는 말도 나왔고, 오늘 질문의 주인공 기린님은 상대가 이미 지겨워했던 내용을 다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라는 말도 하셨네요. 스포를 하자는 말도 나왔고요. 사실 이 캡처는 연자TV에 출연하고 싶어 하시는 히든데리님을 위해 공개를 한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 들어갈게요. 시츄에이션. 나는 웹툰 작가. 최근 조회수가 뚝 떨어졌다. 초반엔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던 것 같은데 최근 사람들이 안 보게 된 이유는 전개가 루즈해졌고 작가가 초심을 잃은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다음 화 업로드 때에는 조회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풀어봅시다. 이 상황이랑 재회가 같아요. 기리님이 질문한 상황과도 같고요. 우선 연재 중단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 다들 동의하시죠? 연재를 중단한다고 독자들의 평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콘텐츠 공부를 하면 추후 더 좋은 웹툰을 그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지금 평판이 나빠진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평판을 끌어올리기에는 사실 지금 당장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임팩트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상황을 웹툰에 빗댄 거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재회죠. 웹툰이 아니라. 이걸 명심합시다. 우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 못해요. 여러분이 그분이랑 연애를 시작할 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연애를 한 번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절대 꼬실 수 없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로맨스물 작가인데 무협물 쪽을 보는 독자를 데려와야 하는 뭐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독자는 여러분이 로맨스 작가고 로맨스물을 보고 싶어서 웹툰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을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착각하시는 게 본인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완전히 착각이시거든요. 매력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왜 여러분을 만나주실까요? 그쵸? 그 사람 여러분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매력이 없잖아. 그럼 연애를 왜 해? 이게 만약에 상대분이 정확히 여러분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보통 우리가 매력이다, 스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하면서 헤어진 거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매력이 부족한 걸 수 있어요. 정확히 진짜 뭐 너 못생겼다, 너 몸매가 별로다, 너 학력 싫다, 너 경제력이 마음에 안 든다, 데이트 비용 왜 그렇게 쓰냐 그런 말을 정확히 상대가 했다면 사실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가치가 없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상대분이 아마 매력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 매력은 충분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웹툰 작가분의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이 웹툰 작가분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초반에 봤잖아, 그쵸?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평판이 나빠진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좀 소통을 다르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연애 초반에 비해서 내 매력이 많이 손상된 상태이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복구를 해주시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보통의 재회에서는 절대 내 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매력을 더 쌓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웹툰으로 따지자고 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기존에 연재하던 걸 완전히 갈아엎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내 웹툰을 갈아엎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독자분들은 이미 연재 초기에는 내 작품을 재밌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봤겠지. 그리고 루즈해진다는 평은 왜 생긴 걸까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연애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매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편했기 때문이에요. 편하다는 건 문제가 되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면서 나 편한 대로 생각하시진 않았나요?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연애에서 내가 편했다는 거는 내가 무임승차를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편한 만큼 상대가 뭔가 더한 게 있지 않을까? 그쵸? 독자들의 관심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웹툰 작가가 자만해지면 초반처럼 정성 들이지는 않게 돼요. 그쵸? 독자들이 원하는 분량, 독자들이 원하는 퀄리티, 독자들이 원하는 전개 속도, 독자들이 원하는 떡밥 회수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리게 되면은 독자분들은 귀신같이 알 뿐인 거고 또 웹툰 작가가 항상 독자의 관심을 당연히 여기고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연인의 애정과 사랑을 여러분도 당연시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애가 유지가 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절대 무임승차를 두 사람이 했을 땐 연애가 유지가 안 된다는 데는 동의가 되시죠? 아무도 시간을 안 내고 아무도 상대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그럼 어떻게 연애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연애가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누가 더 노력을 하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애정과 사랑이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유지가 되게끔 내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나와의 연애에서 온전히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이걸 사실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무작정 다이어트를 한다? 무작정 성형수술을 한다?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웹툰 작가라면 독자가 원하는 게 뭔지 다시 들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일 거거든요.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다만 이미 나한테 실망을 해서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러 간 독자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끌어모을까? 이거는 풀어야겠죠. 우선 루즈한 게 문제였다고 하면 간단하지 않나요? 자극적으로 변하시면 돼요. 그쵸? 한 회마다 만약에 반전을 2-3개씩 넣어버리면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나?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지고지순한 줄 알았던 캐릭터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캐릭터한테 사실은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재밌어져. 그쵸? 그리고 얘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역들을 넘어설 정도로 이미 뒷공작을 해놨던 게 한두 화 만에 다 까발려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캐릭터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재밌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악역들을 다 뛰어넘는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소문이 날 수 있겠죠. 야, 걔가 이걸 했대 이러면서. 문제는 우린 이렇게 재밌게 막 반전을 넣어가지고 웹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독자들이 안 봐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리 작가 웹툰 조회수 갑자기 폭발한 이유는 거듭된 스토리 반전? 뭐 이런 기사가 뜨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싶어서 보겠죠? 왜냐하면 루즈했잖아요. 루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회수가 폭발을 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조회수가 폭발을 했대. 그리고 거듭된 스토리 반전? 루즈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제 대체 이게 내가 예전에 알던 거랑 뭐가 달라진 건지 좀 한번 보러 오고 싶을 수는 있겠죠. 확인을 하러. 자, 그럼 확인을 했다고 할게요. 독자들이 한 번에 믿을까? 아, 이 작가 정신 차렸구나 하고 그래주면 좋아요. 내가 한 번 반전을 제대로 보여준 것만으로 다시 충성 구독을 해준다고 하면 너무 좋아요. 쟤도 이렇게 되면 너무 좋아요. 그죠? 하지만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디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정말 계산이 빠르고요. 내가 한 번 반전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럼 다음화도 봐야겠네? 이런 결정을 보통 하진 않아요. 내가 한 번 게으름으로 신뢰를 깬 거잖아요. 그만큼 그 다음도 꾸준하게 반전 있는 스토리로 전개가 루즈해지지 않게 계속해서 다음화가 궁금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쵸? 연애도 결국 스토리텔링이에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린님이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기린님이 밝히지 않은 한 가지 문제는 기린님의 삶이 사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왜 질문을 안 할까? 왜 답장 텀이 점점 느려질까? 나와 대화를 하는 게 정말 재미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전 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답장 텀이 길 수가 없어요. 재밌잖아. 궁금하잖아. 그쵸? 궁금해서 못 참겠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전 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선톡을 할 법도 한데 근데 왜 그걸 안 할까? 자,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영상에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이걸 여기서 끊으시면 우리 기린님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잠 못 주무시겠는데요? 저야 뭐 이어서 촬영할 거니까 곧 들으면 되는데 구독자분들 아쉽겠어요. 희연쌤 맨날 20분, 30분씩 길게 촬영하시더니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밀당하시네요. 아니, 영상 너무 길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소통하는 채널이 되고자 줄여보았습니다. 네, 희원쌤의 새로운 시도 응원 드립니다. 그럼 뒷 내용이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기린님처럼 희원쌤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연애의 자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영상이 올라온 당일에는 보통 제가 댓글을 달아요. 댓글에다가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하지만 댓글로는 티키타카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리님처럼 단톡방을 이용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제가 자주 출몰을 해요. 카톡은 어떻게 보내면 되고 단톡은 어떻게 참여하죠? 뒤에 보면 안내 부분이 나갑니다. 우선 카톡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황부터 자세히 적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상황을 찬찬히 봐드리려면 진단지에 좀 적어주셔야 돼요. 상황을. 뒤에 안내 부분에 진단지 제출 어떻게 하는지, 카톡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해주시면 저희가 좀 상황을 잘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재회 가능성, 이별 원인 분석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진단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저희 매니저쌤들이 그냥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전문 상담 선생님이랑 1대1로 의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예약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진단지에다가 상황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보니까. 그리고 적어주실 때는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적어주셔야 저희도 좀 보고 드릴 말씀이 생겨요. 상담 예약 전에는 돈 나가시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고 편하게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도 좀 확인을 하고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D님이 질문하신 단톡도 뒤에 이제 안내 부분에 같이 있어요. 안내 내용이. 그래서 보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톡 활동을 하시기 전에는 공지사항이 메뉴에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좀 필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